오늘의 공채 미리 보기 바로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어떤 회사의 공채 소식을 좀 미리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LG그룹의 채용 소식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광모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LG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합작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렇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고 LG그룹이 이전과는 달리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 상반기 한번 채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20 상반기에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10대 기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채용 일정을 이제 잡지를 못했었는데 바로 직전 2019년 하반기와 비교를 하면은 얼마나 2020 상반기에 채용 소식이 적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9월을 보자면은 LG 화학, 전자, 디스플레이, 유플러스, 상사 CNS 등의 LG 주력 계열사들이 이제 공개 채용을 진행했었는데 2020년 상반기에는 6월까지 LG 화학, 전자, 이노텍 단 3곳만이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LG 그룹도 예상 못했던 그런 변수로 인해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채용을 진행했었던 그런 계열사들의 일정을 보자면은 전자는 2월 14일부터 2월 29일, 이노텍은 4월 2일부터 4월 15일, 화학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졸 신입 채용은 아니지만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3대 상사로 불리는 그런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가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리더가 바뀌다 보면 회사도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데 역시나 LG그룹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채용 소식이 많이 없었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인턴십을 잘 활용하면 참 도움이 돼요. 말씀하신 LG 상사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라는 것은 일단 대학교에 이제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LG 상사가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학년과 4학년을 구분지어 가지고 따로 이런 전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턴십 우수 수료자에게는 최종 면접과 입사 기회를 제공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은 대학교 내가 졸업을 앞두고 그때서만 이제 그 취업을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더 쉽게 경쟁률이 좀 더 낮은 쪽으로 취업을 내가 일찍 확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사인 만큼 베트남어라든지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등 제2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를 했고요. 아무래도 상사라고 한다면은 좀 더 도전적인 사람들, 그리고 사업 분야에 대한 확고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창업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우대를 했었습니다. 네, 상반기 채용만큼이나 또 하반기 채용도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채용 어땠습니까? 네, LG그룹이 2020년 6월 9일부로 1956년부터 처음 대졸 공채를 도입한 지 64년 만에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두 상시 채용으로 돌린다. 이렇게 채용 방식을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 신입사원 중에 70%는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채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채용 전형이 원활하지 않자 오프라인으로 실시해오던 인적성 검사도 오는 9월부터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3개 계열사밖에 이제 채용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좀 채용이 어느 정도 억눌려 있었는데 7월 하반기부터는 여러 계열사들이 그래도 채용을 했습니다. 전자라든지 유플러스, CNS, 화학, 이노텍, 상사, 디스플레이, 경제연구원, MMA 등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상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이제 정기 공채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도 좀 덜게 되었고 그 사업 부문의 그런 특성에 맞게 일정에 맞게 이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주 그리고 원활히 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번 현대자동차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상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뽑을 회사는 뽑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를 해야겠죠. LG그룹 계열사들이 채용 진행할 때 전형 과정은 어땠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LG화학과 LG전자, LG이노텍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을 했었던 대표적인 세 곳 계열사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열사 자체부터 거대하다 보니까 채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스태프나 공장 환경 안정 분야에서는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전형이 이어졌고 석유화학사업본부에서는 서류 접수 이후에는 1차 면접, 인적성 검사, 2차 면접, 그리고 인턴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전지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접수 이후에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인턴십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대학생 인턴십이 있었어요. 서류 접수, 인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그 채용 전형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LG 화학, 뭐 전자, 이노텍 중에 화학 같은 경우는 이 분야별로 본부별로 굉장히 좀 채용 절차가 제각각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시 채용과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인사팀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계열사의 채용을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 부서가 채용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역할,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과거 대규모 공개 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인사팀에서 주도적으로 채용 시스템을 짜서 이것을 통일된 방식으로 어떤 계열사라든지 각 회사 사업부문별로 진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겁니다. 현업부서에서 현장 중심 인재를 적시에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다. 경영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채용 절차도 현업부서의 니즈가 반영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진짜 LG화학의 케이스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게 이렇게 상시 채용이나 수시 채용은 현업 부서에서 그 채용 절차까지도 전담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공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저? 뭐 처음부터 약간 아슬아슬한데 정신 꽉 잡고.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또 색다른 인턴 전형을 시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재택 인턴십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인턴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업부서에서 오프라인 그 사무실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근무를 하는 재택 인턴십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LG전자의 디자인 경영센터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1개월간 멘토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멘토의 주기적인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멘토링과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신선한 방식을 8월에 도입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존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확대되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인턴들에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근무 형태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LG가 이런 것을 실험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인턴 전형까지도 이제 언택트로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채용 전형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구나라는 부분을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분야만큼이나 이제 직무들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직무들의 문을 또 열어줬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계열사로 시가총액이 거의 65조, 코스피 3위에 2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의 세 가지 부문이 있고 하나하나가 대기업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채용 직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생산기술, 공정기술, 생산설비, 품질보증, 품질관리, 제품개발, 환경안전, 전산 IT의 직무를 채용을 했고요. 이 회사의 그런 시스템, 그런 회사의 사업 구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직무들을 뽑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팔므로써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을 해야 되는데 석유, 화학 제품, 첨단 소재, 제약 등의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의 직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제대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설비, 공정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등의 직무가 보조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생산된 제품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제품의 그러한 균등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품질 관리 직무, 전반적인 운영을 서포트할 수 있는 IT 직무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학공학 계열, 기계공학 계열, 전기전자공학 계열, 산업공학 계열, 생명공학 계열의 TO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구매와 영업 마케팅, 그리고 상품기획, 전략기획, 경영관리 직무를 채용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회사의 그런 인문계열 직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열 채용인 만큼 딱히 전공의 TO에 전공의 지원 자격에 있어서 제한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의 주요 채용 직무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LG전자는 어땠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공계열의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직무가 많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부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R&D에 있어서도 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나뉘게 되는데, 키친 어플라이언스 사업부라고 하면서 이제 주방용품들을 제조하는 그런 주방용품 관련 사업부, 리빙 어플라이언스 사업부, 세탁기와 건조기 등 일상 생활용품을 그런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부, 에어솔루션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에어컨, 공조 냉동 장치 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 부품 솔루션 사업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계 계열과 전기 전자 계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의 채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LG화학과 좀 다른 것이 R&D 직무를 위주로 채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LG전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휴대폰,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속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나왔었죠. 그리고 이러한 LG전자의 그런 영업 이익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무를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것들 품질을 관리하는 이런 쪽에서의 TO는 별로 없었고 신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이런 그 난계를 좀 타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문 계열의 경우는 세일즈 직무와 커스터머 서비스 이 두 가지 직무를 이제 대표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세일즈 직무라고 한다면은 채널의 영업 관리 그리고 종합 공주 및 신사업 기술 영업 혹은 유통 채널 관리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는 고객 응대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역시 어떤 전공에 있어서 지원 자격의 제한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확실히 좀 인문계보다는 이공계열의 채용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화학도 짚어봤고 전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노텍에서는 좀 어땠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노텍이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반기 모두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채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에 이노텍이 참 채용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업부, 전장부품과 전사 이런 사업부에서는 LG화학과 좀 비슷하게 그런 직무의 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과 안전 환경 그리고 생산 기술, 품질 기획, QA 등의 직무가 있었는데 전기전자 전공이라든지 기계, 산업공학, 화학,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였었고요. 마케팅과 경영기획, 재경, HR 등에서 이제 인문계열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 전자 그리고 이노텍의 다양한 직무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쌤은 그렇게 빨리 얘기하는 스피치 연습을 하시나요? 아니 진짜 항상 느끼는데 진짜 정확하게 빠르게 얘기를 다 해주셨나요? 아무래도 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이렇게 그 제한된 정보들을 정확히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전달력도 굉장히 좀 뒷문거리도 그러니까요. 좋으신 분 같고 평소에 얼마나 이제 학생들 많이 접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단련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워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G그룹을 지원할 때 좀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부문별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전공, 내가 하나의 전공이라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업 부문이 아니라 이 사업 부문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하는지 일단 지원 동기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내가 오래전부터 관심도를 가져왔고 이런 활동들을 한 것이 다 이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부터 관심도를 가져왔다면 당연히 정량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딴다라든지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라면은 과거부터 우리 사업 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 맞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과거 가지셨던 경험이 꼭 이 직무만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 목적 자체가 이 직무만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굳이 포장을 안 하셔도 해당 직무 안에서 직무자로서 어필할 만한 역량들을 내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면 그 경험들은 내가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쌓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 경험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될 수 있겠고 왜 다른 길이 있는데도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인지 로열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장 안 되고 거짓말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한번 좀 임하셔야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전형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뭐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자기소개서 아니겠습니까? LG그룹 공채 자기소개서에서의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LG화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마이 컴피턴시, 마이 스토리, 그리고 마이 비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마이 컴피턴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분야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해당 분야와 직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이러한 지원 동기와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역량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될 텐데 700자로 좀 한정이 되긴 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욕심을 내셔가지고 뭐 두 가지라든지 세 가지의 소재를 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라든지 학습 내용 이거에 대해서 잘 녹여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특성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뭐 보완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기술을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도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좀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치관이 하루하루 뭐 열정적인 삶을 살자, 도전적인 삶을 살자 이런 가치관을 지니신 분이라면은 뭐 성격상의 장점으로서 도전 정신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성격상의 장점, 도전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좀 무모하다, 고집이 있다 이런 식의 성격상의 단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가치관, 성격상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서류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성검사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인성검사를 통해서 파악이 될 텐데 성격상의 장단점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인성검사에서 파악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확실히 그릴 수가 없을 것이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이비전,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상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병렬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을 할 것이고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며 사업 활동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병렬적인 부분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LG화학의 세 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LG전자의 자소서 항목도 비슷할지 어떨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LG전자의 자소서 항목도 LG화학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량이 적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정된 분량에 여러분들의 매력, 강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항목, 마이컴퓨터C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그런 마이컴퓨터C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LG화학이 700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0자로서 좀 더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이컴퓨터C 이것이 그 중요도가 좀 더 증가했는데 1000자나 준 만큼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 항목에다가 녹여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퓨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마이비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아니라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좀 더 자유도가 높은 그런 부분의 자소서였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하여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좀 더 한정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1번과 2번에서 나의 역량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이었는데 여기서는 1번 하나의 지원 동기 역량 그 안에 어떤 강점이나 보완점 이런 걸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완점 이렇게 강점과 보완점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말을 이제 첨가를 하기 위해서 700자에서 1000자로 좀 더 항목을 늘려준 것 같습니다. 예, 네. LG화학, LG전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짚어봤는데 그래도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이노텍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그런 LG전자 화학과는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네. 함유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LG 이노텍과 지원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앞서 LG화학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의 강점 같은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지원 동기에 있어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역량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량적인 부분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가 있었는데 LG 이노텍에서는 여러분들의 직업관, 가치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LG 이노텍과 어떻게 있다 이렇게 가치관적인 부분으로도 지원 동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유도가 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뽑아야만 하는 이유를 2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되고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이든 직무 관련 여러분들의 준비도와 역량을 어필하는 그런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LG 이노텍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핵심 가치는 뭐 고객 가치, 새로운 시도, 집요한 실행 여기서 어떤 것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진정성 있게 녹여낼 수 있는가? 일반적인 소재를 그냥 여러분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강점은 이거야 하면서 일반적인 소재를 녹여서 썼다가는 우리 그 핵심 가치의 진정한 의도는 이것인데 라는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는 일단 내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진정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녹여내는 여러분들의 그 교집합을 찾아내는 작업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열사별로 자기소개서 항목도 살펴봤습니다. 서연 아나운서는 뭐 천자를 써라라고 하고 약간 열린, 네. 오픈된 질문이 좋으세요? 아니면 가이드가 이렇게 세세하게 있는 500자, 뭐 300자 이렇게 세세한 그런 질문이 좋으세요? 저는 일단 좀 자유롭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글자 수 외에는 크게 제가 이제 터치하지 않는 제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사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적어라 이거 제일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정말 아무리 막 쥐어짜내도 그런 에피소드가 나에겐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막막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는 좀 맞아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 성공이나 실패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결과의 대단함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남들한테 자랑하면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패라고 한다면은 내가 살면서 이제까지 실패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맞아,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이고 실패란 무엇인지 일단 그 기준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은 우리 LG화학, LG그룹에 입사하셔서도 어떤 성공을 목표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실패란 무엇일까?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그 고충을 느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네. 것들이 나오지 않게 어떻게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결과의 대단함에 결코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자소서 작성법은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고 인적성 검사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들인가요? 네, 앞서서 9월부터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그런 인적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온 오프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검사 문항과 시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LG는 경영 철학으로 이제 인화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인성 문제가 많이 주어지고 이 인성 문제도 좀 까다롭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떠한 그런 인적성 검사를 실행했나라고 보면은 일단 인성 문제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인성 183문항에 20분 그리고 적성이 기존에 6개였었는데 이것을 시험 과목을 4과목, 언어 이해와 언어 추리, 자료 해석과 창의 수리 4과목으로 줄이고 60문항에 시험 시간 40분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인성과 적성을 합쳐가지고 445문항이 있었고 이것을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243문항 60분으로 대폭 이제 감소한 것입니다. 네. LG그룹의 인적성이 평가 지표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성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적성 잘 못 본 것 같아요. 잘 못 봤다는 것은 적성을 잘 못 봤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잘 못 봤다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인적성을 통과한 모습을 보였고 인적성 잘 본 것 같은데요. 이런 학생도 좀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좀 LG그룹이 그 적성보다는 좀 인성 영역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피셜까지는 아니지만 인성 영역을 좀 중요시 보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다음 전형 이제 면접이잖아요. 면접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LG에서도 작년 이제 다른 여타 회사들처럼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LG화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 면접과 그리고 외국어 면접 두 가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직무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5인 1조로서 이제 면접자들이 편성이 되고 면접관 3명이 있는데 약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의 개인 이력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성과 기술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답변에 대해서 꼬리 질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후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1분 자기소개에서 여기에서 관련된 질문의 80%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국어 면접은 개별 면접입니다.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그리고 외국어 면접관 한 명과 보게 되는데 약 10분이 소요되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런 외국어로 인성 질문 입사 지원 시 선택한 영어나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언어로 보게 되고 어떤 직무라든지 전문성 이런 좀 어려운 질문보다는 일상 대화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보겠습니다. 2차 면접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1분 자기소개는 있었고 특이한 점이 마지막에 보통 마지막 할 말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관들이 마지막에 질문할 것이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에 있어서도 너무 좀 부담스러운 질문, 면접관들이 오피셜로 답하기에 부담스러운 질문들을 하다는 게 보다는 여러분들의 로열티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선배의 마음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의 질문들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질문이 있었지만 비대면으로 좀 진행이 됐죠.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네, LG전자와 LG화학, LG이노텍 등의 경력직 채용 면접에서 일단 그 화상 면접이 있었고요. 앞서 이제 LG전자의 디자인 경영센터, 디자인 휴먼센터에서도 이제 그 블라인드 인턴 채용을 할 때에도 이런 화상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별로 이제 채용이 워낙 많았었는데 제가 그 케이스들을 전부 다 보지 못했지만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되고 주로 이제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상 면접을 볼 때 면접자 본인이 원하는 장소, 즉 집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카페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장소로 일단 면접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면접관들과 원격으로 대화를 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택에서 그 화상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마이크가 붙은 이어폰을 사라고 좀 추천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장비들도 필요한 네. 거는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올해 LG 채용은 어느 정도로 규모고 진행이 될 것인가, 작년과 좀 비슷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그런 수시 채용과 뭐 비대면 면접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러한 그 채용의 장점들을 LG 그룹에서 느꼈을 겁니다. 좀 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런 유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채용 규모에 있어서는 좀 계열사별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내수가 좀 회복될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채용 규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2020년 상하반기에 모두 이렇게 채용을 할 정도로 대규모 채용을 한 게 좀 약간 눈에 띄는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영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다면은 올해는 약간 채용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제가 LG이노텍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곳이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냈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부분은 약간 좀 모르겠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망한 산업이고 내수도 받쳐주기 때문에 큰 부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워낙 채용이 적었던 만큼 LG U+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